안녕하세요. 3D 스컬핑 두 번째 보강입니다. 보강이 이틀 미뤄져서 미안합니다. 원래 목요일 제 시간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가 집안에 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틀을 미루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눈 텍스처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물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쉐이딩입니다. 텍스처와 스컬핑을 마감한 후에 쉐이딩 잊지 말고 진행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아무런 텍스처가 들어가지 않은 눈을 가진 메쉬를 불러왔습니다. 잠깐 작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자면 모델을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대사나 몸짓뿐만 아니라 눈으로 관객한테 스토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눈빛 연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의 작업이 생물이라면, 물건이 아니라 생물이라면 당연히 눈 표현에 신경을 써야겠죠. 우선 예제 파일 중에서 이렇게 눈 메쉬에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탭에서 이렇게 베이스 I 여기 레이어에서 하면 되겠죠, 작업을. 그리고 아이솔레이트로 분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하단에 페인트 툴에 있는 페인트 브러쉬에서 컬러 속성을 지금 이런 달걀색으로 해서 한번 색을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너무 진하다 싶으면 살짝 연하게 해서 살짝만 칠해줄게요. 왜 노란색으로 칠해주냐면 우리 눈동자가 완전한 하얀색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면 작업하는 모델의 나이대에 따라서 눈동자의 색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모델이 어리다면 하얀색에 가깝겠지만 그것도 완전한 하얀색은 아니고 크림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 섞인 연한 노란색, 하얀색이 섞인 노란색에 가깝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면 눈동자는 노란색이 많이 섞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좀 섞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노란색이 많아 보이고 황달기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메쉬와 나중에 이제 아이솔레이트를 끄고 메쉬를 입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 색부터 비교를 해가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은 디테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우리가 안쪽에 색을 입히면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I2으로 했고요. 알겠지만 레이어명은 여러분이 보기 편한 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번에는 조금 색깔을 생기 있게 핏빛이 좀 돌도록 각막 안쪽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해주고요. 이 색깔과 동일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분홍 계열이면 됩니다. 왜냐면 생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색깔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스탬프가 만약에 비활성화 돼 있다면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해 보이는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하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싱은 꺼주고요. 랜더마이즈를 클릭을 해서 체크를 활성화를 해서 평평하게 조금 요거를 평평하게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분홍색을 안구의 가장 바깥쪽 있죠? 그러니까 살과 맞닿는 이 눈꺼풀과 맞닿는 부분에 그려줄 거예요. 현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메쉬를 계속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얼굴 메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O 있죠? AO 맵. 그 AO 맵을 따라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안구 메쉬를 한 바퀴를 쭉 돌려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어차피 이쪽은 우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AO 맵이 있는 쪽까지 연하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인위적이다 싶으면 이레이저로 살짝씩 이렇게 지워도 되는데, 이레이저는 그냥 사용하지 말고 스탬프기는 꼭 이용해주세요. 스탬프도 이런 거 선택해줘서 이런 거 선택하고요. 스탬프도 이렇게 이렇게 지워줘. 랜덤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 너무 많이 지워. 연하게 해서. 이렇게 그렸으면 아이솔레이트해서 다른 메쉬랑 배치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붉은 부분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너무 많이 침범하진 않았는지, 너무 안 보이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안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밑에 쪽도 살짝만 지게로 위에는 살짝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시 아이솔레이트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스탬프로 또 해볼게요. 다른 스탬프는 페인트 브러쉬에서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거가 제일 괜찮아요. 그때 우리 스킨에도 이런 거 한번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게 가장 사람한테 사용하기 적합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가장 사용하기 편안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눈매씨를 이제 전체적으로 감싸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 그렸던 붉은 부분 옆에 이제 연하게 풀어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색을
보이는 부분 위주로 주세요. 한 번 덧칠만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게요. 아이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뭘로 해줄 거냐면, 사실 눈에 이 눈동자 있죠? 눈동자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색을 일단 해놓긴 했는데 이런 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탬프 꺼줘야겠죠? 스탬프 꺼주고, 너무 크지 않게 조금 넘어가도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위치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는 붓을 얇게 잡고 가까이서 이렇게 한 번씩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해지거든요. 지금 저는 막 그리지만 여러분은 좀 동그랗게 예쁘게. 그리고 이게 X축을 하고 하면은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같이 그리는 게 한 번에 그리는 게 편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제 위치만 이렇게 맞으면 될 거예요. 위치만 이렇게 맞춰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포로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꺼서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자연스럽게 눈동자 외곽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초점에 이상이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색깔을 좀 변경을 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살짝만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뭐 눈동자 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더 밝게 해야 되겠네요. 안쪽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때 베이스를 살짝 보이게만 놔두고 감싸도록. 이것도 우리 스컬핑 할 때처럼 잘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요. 검은색으로 아예 변경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동공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아예 작게 만들어서 동공을 볼 수 있도록. 동공을
구멍을 너무 크게 만들어도 이상하겠죠? 그냥 정도로만 그려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제 동공의 위치까지 맞춰줬다고 하고, 지금 저는 이제 대충 그려줬지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려주세요. 보면 지금 저는 베이스 하나 하고 위에 컬러 하나 깔고 그리고 동공까지 그려줬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여기서 홍채를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홍채는 어떤 거냐면, 이미지로 보자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늬 있죠? 이런 무늬를 홍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도 있고요. 사람 홍채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이런 거를 보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이나 이런 무늬를 어느 정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탭에다가 그려주면 되는데, 페인트 속성 클릭해서 컬러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좀 밝은 이걸로 해주고, 홍채 이제 무늬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로프도 좀 자연스럽게 페이드 되는 거를 해서 그냥 이제 편안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선 긋듯이 그리지 말고요. 좀 작게 해서 여러 번 덧칠 해준다는 생각으로 덧칠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제 홍채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이제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진하면 사실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그려가면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지우개가 에러가 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일단 놔두겠습니다. 몇 번 덧칠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렝스를 약하게 해서 그려주는 게 괜찮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인위적이게 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최대한 연하게 해서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진하게 한다고 하면
식으로 되겠죠? 이제 여분이 조금씩 인위적이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지우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홍채가 좀 평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죠. 그려줘도 이 정도로 했을 때는 홍채를 그려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입체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단에 이 다치 툴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치 툴. 우리가 다치 툴을 한번 썼었죠, 그쵸? 다치 툴을 써봐서 알 거예요. 홍채 위에 이렇게 다치 툴을 써주면 이렇게 묻어나면서 입체감이 삽니다. 그쵸?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치 툴을 해서 홍채를 티를 나게 해주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위를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는 해야겠죠? 나 이제 쉐이딩까지 해줘야 되니까 사실 우리 작업에서 쉐이딩까지는 안 할 거고요. 사실 스컬핑 위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스컬핑을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눈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눈동자 안에서도 이제 입체감을 주면서 우리가 동공도 제대로 그리고 이 다치 툴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 페인팅은 끝이고요. 뭐 여기다가 다른 표현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충혈된 것도 살짝 이 뒤에 나오는 충혈되는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정말 미묘하게 여기부터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채를 이렇게 표현하고 스펙 닿는 것도 표현하자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우린 전체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동공까지는 그려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세요. 요즘 제출하는 것 보니까 스컬핑도 잘하고 페인팅도 잘하고 있는데 쉐이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맨만 적용하면 끝이 아니라 쉐이딩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스텐실 기능 사용해서 패브릭, 스킨 가죽, 팝 충류 가죽 등등등 적용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스컬핑은 그만하고 페인트 쉐이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7일 있으면 끝이 나죠.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롭 스컬핑 하는 방법과 맵 뽑는 법 하려고 합니다. 크리틱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메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